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드리는 닥터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직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한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메시냐 호날두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눈 성형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몰법이냐 절개법이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매몰법으로 쌍꺼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매몰법 하면 잘 풀린다는데요? 또 절개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절개법은 흉터도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눈 성형에 있어서의 영원한 숙제, 매몰법이냐 절개법이냐,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수술법이냐에 대해서 닥터진이 오늘 아주 그냥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얼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에는 제가 매몰법이라고 하면 살짝 못 알아듣고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절개법이요 하면 그제서야 하시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담 다니시다 보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이 매몰법을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 전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절개 쌍꺼풀은 매몰법하고 같은 의미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쌍꺼풀하고 전혀 상관없는 눈 뜨는 힘 강화 수술이라는 거 우리 찐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뉴비 찐이님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비절개 쌍꺼풀, 즉 매몰법은 절개법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법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훨씬 적고요. 회복기간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닥터진이 생각하기에 이 매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전에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피부나 눈살, 지방 조직의 제거 등이 없고 회복기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뭐 변수가 그다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냥 이렇게 눈꺼풀 한번 찝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하고 또 수술 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수술 받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절개법 같은 경우는 이 회복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수술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매몰법이 이렇게 좋은데 무조건 다 매몰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 뭐 다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몰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피부 처짐이 많거나 눈살 지방이 많은 경우, 또 눈꺼풀이 두꺼운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수술했을 때 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수술 후에 붓기도 더 많이 생겨서 소세지 눈이 될 수도 있고, 찝은 부분이 울룩불룩해지는 계단 현상이 심해져서 오히려 절개법보다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흉터가 많다고요?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매몰법 조건이 좋지 않은 눈의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게 길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매몰법은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닥터진 같은 경우는 이분의 눈꺼풀 상태가 과연 매몰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진단을 해봐요. 그런데 간혹 매몰을 해야 할지 절개를 해야 할지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의 나이나 직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방법을 정하죠.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이 38세라고 하면 앞으로 노화 때문에 눈꺼풀이 금방 처지기 쉬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을 권해드리고요. 23살 정도 된 학생이라고 하면 당분간 피부가 쉽게 처지지는 않을 테니까 매몰법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곤 해요. 어쩔 땐 절개법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경우라도 직장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면 뭐 나중에 절개법 다시 한번 할 생각 하시고 매몰법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수술 2번은 절대 못해요. 이번 한 번으로 끝이에요. 하시는 분은 매몰법이 가능한 경우라도 절개법으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실수록 적합한 방법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급적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과연 매몰법이 가능한 눈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매몰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피부 처짐은 얼마나 되는지, 눈살과 지방의 양, 안구의 돌출 정도, 눈이 꺼짐, 안압뼈 모양, 피부 두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평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쌍꺼풀 모양을 잡아봤을 때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한 5초 정도 유지가 되면 매몰법이 가능한 눈이에요.
만약에 그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푹 풀려버리면 그런 경우는 매몰법을 했을 때 풀리기 쉬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5초 정도 유지는 잘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라인이 만들어진 후에 소세지 느낌이 나거나 눈두덩이가 너무 불룩해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절개법 수술이 더 예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이 모양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집에서 해보시기 바래요. 매몰법이냐 절개법이냐는 둘 중 이게 더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지가 예뻐요 치마가 예뻐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지가 잘 어울리는 분은 바지가 예쁘고 치마가 잘 어울리는 분은 치마가 예쁜 거죠. 결론적으로 매몰법을 하는 게 더 좋은 분한테는 매몰법이, 절개법을 하는 게 더 좋은 분한테는 절개법이 더 좋은 수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담 가셨을 때 눈꺼풀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신다면 나한테 적당한 방법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실수록 좋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수술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